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논란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거 다음 날부터 더 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잠실 집결, 젠선거 요구, 대학생들의 성명 발표, 선관위 홍보 영상 논란, 그리고 정치권의 거대한 책임 공방. 과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더 깊은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을까요? 오늘은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심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왜 이런 갈등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선거 사고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민낯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순간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거는 수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후보 등록, 선거운동, 사전투표, 투표소 설치, 개표 준비, 수많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작 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가? 선관위는 무엇을 준비한 것인가? 이 질문들은 곧바로 정치권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관위의 행정적 과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일부 정치 세력은 원인 규명보다 정치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후 갈등의 핵심이 됩니다. 사건이 커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장면은 잠실에서 나왔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과 시위대가 잠실 개표소 주변으로 집결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여러 보수 성향 인사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확성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직접 시민들 앞에 나와 발언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선관위를 향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넘어서 신뢰의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선거를 둘러싼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공식 조사와 법적 판단이 있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의 불신을 다시 자극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분명히 심각한 행정 실패다. 하지만 이것을 과로 선거 전체의 정당성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확대 해석이다. 즉 실수는 인정하되 음모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렸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논란은 단순한 선거 관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프레임 전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행정 실패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 그러나 전혀 다른 해석.
과연 시민들은 누구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그리고 이 논쟁은 왜 대학가까지 번지게 된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던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학가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외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대학 총학생회의 성명은 과거처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징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선거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사회가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가지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일부 총학생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부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추가적인 공동행동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반드시 특정 정당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성명서는 비교적 신중했습니다. 선관위에 책임을 묻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즉, 정치권처럼 재선거를 주장하거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대학가의 움직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말했습니다. 보라, 대학생들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대학생들의 성명조차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대학가가 움직였는가? 사실 이번 사태는 특정 후보의 당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느냐보다 선거 과정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결과는 언제든 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등장합니다. 정치권 전체를 흔들어 놓은 한 사람의 발언, 바로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장면 중 하나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논란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재선거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정치권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패배한 정당이 재선거를 주장했다면 사람들은 흔히 하는 정치적 불복 정도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후보가 승리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재선거를 원하느냐? 또 서울시장 자리를 다시 걸겠다는 말인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발언인가? 실제 입장인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고민도 드러났습니다. 당 내부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선관위의 실수를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 두 번째,
선거 결과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 이 두 노선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전략적 고민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두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분명한 행정 실패다. 두 번째, 그러나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전략은 상당히 계산된 접근으로 보였습니다. 선관위를 무조건 옹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거 전체를 부정하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일부 정치 세력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이지 정치쇼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려 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유감 표명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정권 출범 초기의 정치적 시험대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이 터졌습니다. 바로 선관위 홍보 영상 문제였습니다. 원래라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으로도 충분히 큰 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홍보 영상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비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영상 속 그래픽 이미지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특정 지역 비하 표현으로 사용되는 상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시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미지가 공식 홍보물에 들어갈 수 있나? 검수 과정은 존재했나? 공공기관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즉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정 의도는 전혀 없었다. 제작 과정에서 단순한 그래픽 효과로 인식했다.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았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단순 실수로 넘어갔을 문제가 이번에는 훨씬 더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신뢰는 참 이상합니다.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소한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신뢰가 강하면 큰 실수도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 논란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투표용지 문제로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적된 피로감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수년 동안 끊임없는 정치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불신하고 진보는 보수를 불신합니다. 언론도 믿지 못하겠고 정치인도 믿지 못하겠고 기관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터진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이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투표용지 몇 장이 아니다. 문제는 무너진 신뢰다. 이 말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믿고, 제도를 믿고,
결과를 믿어야 민주주의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분명합니다. 선관위는 충분히 준비했는가? 정치권은 책임 있게 행동했는가? 언론은 균형 있게 보도했는가? 그리고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판단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 사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상대를 공격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종종 서툴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보다 누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쟁은 충분히 봤다. 이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언젠가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드러낸 신뢰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투표용지 논란과 선관위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전혀 다른 영역에서 또 하나의 갈등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수 이승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입니다. 겉으로 보면 개인 간의 명예훼손 분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갈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온라인 정치 전쟁의 축소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승환 씨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반면 윤서인 씨 역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상징하는 인물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점점 개인 비판을 넘어 명예훼손, 혐오 표현, 온라인 공격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승환 씨가 단순히 개인 소송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혐오 게시물과 악성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지지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별개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정치적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결국 이 논쟁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좀 그리고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은 어디서부터 규제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정치는 국회 안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커뮤니티, SNS, 실시간 방송, 댓글창 이곳에서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인의 한마디가 뉴스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댓글 하나가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자극적인 제목 하나가 여론을 움직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수많은 영상과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콘텐츠는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콘텐츠는 정치적 음모론을 경계했습니다. 어떤 콘텐츠는 특정 정당을 공격했습니다. 좀 문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건 전체를 보기보다 자신이 이미 선호하는 콘텐츠를 먼저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은 이건 단순 행정 실수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 논란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보, 소비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온도차입니다.
당 전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선관위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정 실패가 발생했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선거 결과 자체를 흔드는 방식의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괜히 논란을 키웠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도 존재합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들의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은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듭니다. 만약 재선거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이 얻은 승리도 다시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선관위 문제뿐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 전략의 차이까지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은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관리 실패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정부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선관위의 행정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핵심은 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루짜리 뉴스로 끝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치적 변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선관위 개혁 논의입니다. 여야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선관위 운영 개선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여론입니다. 초기에는 분노가 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은 결국 결과보다 해결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좀 누가 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정치권의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정쟁만 이어질 경우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도 개선 경쟁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 수많은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잠실 집결, 재선거 주장, 대학생 성명, 선관위 홍보 영상 논란, 온라인 정치 전쟁, 정당 간 공방.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신뢰입니다. 시민들이 선거를 신뢰할 수 있는가?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언론을 신뢰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제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 제도를 믿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왜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는지, 그 배경에 있는 사회적 신뢰의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 정치가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